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에요. 수업으로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제 14주 차고 마지막 수업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드디어 기말 시험. 그쵸? 근데 얼굴도 못 보고 이번 학기가 다 지나갔네요. 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기말 시험에 오프라인으로 오고 싶은 사람, 자, 얼굴 보면서 해볼까? 자, 오프라인에 오고 싶은 사람. 저, 미안쳐 오고 싶어요. 그리고 조작할게요. 이고리도 오고 또 아니요. 못 어, 들었어요. 저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요. 리안쳐 비대면으로 안 오고 싶어요. 자, 오고 싶은 사람, 학교에 와서 시험 보고 싶은 사람. 이고리. 뭐, 조법기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죠. 만약에 이고리만 오고 싶으면 이고리 선생님 방에 와서 해. 여기. 우리 친구들 다 오면 2층에 213호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고리는 여기 와서 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 줌에서 하고. 음. 저도 그러면 줌으로 할 거예요. 이고리 또 줌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고리 시험 보고 다음에 러시아 가기 전에 커피 마시러 오세요. 다음 알겠죠? 학기에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학기는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음. 아무튼 여름방학 하기 전에 커피 마시러 오라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음. 시험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모이지 말고 한 명씩 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선생님 국제관 317호에 와서 선생님 찾으면 선생님이 없어도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음.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럼 시험은 우리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사실 교환학생 모든 수업은 다 비대면으로 하기로 오늘 결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은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 10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준재는 학교에 있어? 네, 학교에 있어요. 준재는 학교에 있어? 그럼 우리 또 여기 오늘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친구 한 명은 학교에 없잖아. 중국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 와도 10명이 안 돼서 2층에서 넓은 강의실에서 그냥 여기저기 한 명씩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비대면으로 그럼 진행할게요. 오고 싶은 사람은 오셔도 돼요. 지난번처럼 제가 수업 시작하면 그 카톡에 시험지를 탁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써서 저한테 보내주면 돼요. 다음 주 시험은 그렇게 할게요. 시험 범위는 지난번 시험 본 때까지는 안 나고 시험 본 후에 배운 것만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지난번처럼 그런 스타일로 볼 거예요. 그럼 평론 이런 건 없어요. 이번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평론 안 하고 우리 요약하기만 했으니까 요약하기랑 그 앞에 있는 문제 푸는 문제 한 몇 개랑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과 12과. 그래서 12과 뭘로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로 할까 이런 걸 할까 저런 걸 할까 하다가 오늘 만들었어요. 12과는 오늘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환경 문제 할까 뭐 그러다가 그냥 한국의 어떤 문화 해야겠다. 근데 선생님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다른 먹는 거긴 한데 이게 아까 1시간 전에 내가 이거 만들어서 보내고 갔다가 왔으니까 그 좀 떡이랑 어떤 그 떡에 여러 가지 떡 먹는 날,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이랑 떡볶이랑 그다음에 뭐 제사 음식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먹는 용구인 젓가락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먹는 문화를 저와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먹는 문화를 배우고 끝나야 좋지 않을까.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12과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떡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은 떡을 중심으로 출발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문장,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봅시다. 같이 한번, 누가 대표로 읽어야지, 참. 준재가 읽어볼까요?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는 어제부터 먹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간장으로 만든 궁중 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던 음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고추장 떡볶이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다. 1950년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짜장면에 떡을 빠뜨렸는데 생각보다 맛이 고추장 떡볶이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 팔게 되었다고 한다. 네, 잘 읽었어요. 자, 다시 같이 보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이 있어요. 여기는 앞에 n 하고 뒤에 있는 n 하고 레벨이 같아요. 같은 동격 급이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 떡볶이. 얘 자격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 떡볶이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이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는 언제부터 먹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언제부터 먹었고 그러면 뭐 몇 년부터 먹었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렇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고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쩌다가 떡볶이가 생겼을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간장으로 만든 궁중 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던 음식이다. 떡볶이가 한국에서 원래는 간장 떡볶이를 먹었어요. 한국에 간장이 있었어요. 콩으로 매주 만들어서 간장하고 된장 만들어서 한국에 옛날에는 된장찌개, 그리고 간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랬었는데 사실은 고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춧가루 고추장이 조선시대 어느 날 생겼죠. 그래서 간장으로 만든 궁중 떡볶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궁중이란 단어가 뭐냐면 임금님이 사는 팔레스, 궁전 있죠. 서양의 궁전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꾸궁 있죠. 중국에 그치. 한국에는 그 경복궁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고리가 사는 러시아에는 크렘린궁 있어요? 맞지? 맞아. 단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맞았네요. 크렘린궁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프리다가 사는 스웨덴에는 무슨 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름 뭐예요? 우리 원장님은요? 어려워요. 페이완짜오 팔레스 궁이 있잖아요. 그런 궁에는 옛날에 한국의 경복궁에는 왕이 살았어요. 세종대왕 이런 왕이 살았어요. 그래서 왕들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왕의 간식으로. 그래서 궁중에서 먹었다. 그런 떡볶이다. 그래서 궁중 떡볶이라는 이름이에요. 간장 양념만 했어요. 맵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조선시대부터 궁중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요즘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하는 떡볶이는 간장 떡볶이 아니죠. 빨간색 떡볶이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도 넣고 어묵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양파도 넣고 이렇게 한 그런 빨간색 떡볶이인데 그게 요즘 우리가 자주 먹는 고추장 떡볶이. 간장이 없고 그 대신에 고추장을 넣은 거예요. 빨간 떡볶이는. 그래서 고추장 떡볶이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안 됐나? 언제 만들어졌지? 그러면
1950년대. 되게 현대죠, 그쵸?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한 70년도 안 된 거예요, 아직. 65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1950년대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 몰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수로, 이게 아마 중국 음식점에서 떡을 줘서 이렇게 떡을 딱 찍어서 먹다가 떨어뜨렸어. 짜장면에. 짜장면 국물에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짜장면에 떡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실수로. 그래서 그걸 다시 내 떡 떨어져. 에이 이러고 짜장면에서 떡을 딱 집어서 먹었는데 맛있네. 이렇게 된 거야. 실수로 짜장면 떡을 떨어뜨렸는데 생각보다 맛이 맛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 아마 조금 이따 이번에 뭐가 들어갈지 찾을 수 있겠죠. 맛이 아주 맛있다. 이런 느낌의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고추장 떡볶이를 생각해냈어. 자, 왜냐하면 한국 음식이잖아, 떡이. 그런데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쵸? 진짜 중국에 가면 별로 없어요, 짜장면. 이걸 몰랐지. 진짜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찾기 어려워. 준대 맞아? 진짜 중국에 짜장면 별로 없죠? 중국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준재는 잘 먹어요? 아니요,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중국의 짜장면은 한국 짜장면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짜장면을 처음 만든 건 한국이에요. 한국의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에서 짜장면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어느 날 선생님은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뭐 칼국수든 그런 거 다 잘 안 먹어요, 면을. 예, 쫄면만 먹거든요, 면 중에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전에 한번 우리 학교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이 짜장면 중국에 왔으니까 우리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짜장면 시켰는데 그래서 짜장면에 짜장을 탁 떠서 탁 넣었더니 중국 친구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넣으면 너무 짜요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짜장은 넣었더니 짜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비벼야 되더라고요. 한국의 짜장은 좀 이렇게 국물도 막 있고 걸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만들었고 중국집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중국 음식점에서 한국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차이나타운에서 만들었으니까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 떡볶이를 퍼뜨린 사람이 생각할 때 짜장면에 떡볶이를 비비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와 짜장에도 맛있으니까 된장에도 넣어볼까? 고추장에도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고추장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궁중떡볶이 간장 넣은 거보다 다른 맛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고추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 김치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그 고추장에 넣어보자라는 생각이 했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고추장을 넣은 걸.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먹어봐 다 맛있다고 했어요. 이 뒤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는데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팔아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고추장 떡볶이를 팔게 된 거예요. 신당동에 가면 이걸 만든 할머니가 유명해요. 빨간 고추장 떡볶이를 만든 할머니가. 아무튼 그렇게 이 떡볶이라는 건 한국엔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조선시대부터 먹었는데 간장 넣어서 만든 간장 떡볶이. 그건 궁중 떡볶이라고 한다. 임금님이 먹은 간식이다. 두 번째 고추장 떡볶이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본문하면서 단어 설명했으니까 여기 있는 간식 알죠?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3시 반이에요. 근데 좀 심심하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젤리 먹으면 지금 이렇게 젤리를 먹으면 이게 간식인 거죠. 그쵸? 아침, 점심, 저녁, 밤 말고 사이사이에 심심할 때 먹는 거 간식. 그 다음 간장, 고추장은 알죠? 떡볶이도 알죠? 파트리다는 뭔가 이렇게 큰 그릇이 있으면 이런데 여기에 이게 툭 떨어졌어. 그러면 파트리다가 됩니다. 그다음 조선시대는 지금 바로 전에 세종대왕이 살던 그 다이너스티가 조선시대. 시대라는 게 다이너스티예요. 조선. 조선은 그 시대의 이름이고
뭐 신라 그럼 경주가 서울일 때는 신라시대 이렇게 말하고 궁중은 경복궁 같은 궁을 말하고 짜장면, 자장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2개 써놨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한국에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 앞에 있는 짜장면 이렇게 써 있어요. 메뉴판에 짜장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 정말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도 있지만 중국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입학식 날, 졸업식 날, 비가 오는 날 그냥 짜장면을 먹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짜장면 뭐 먹을까? 아, 오늘 뭐 먹을까? 아, 글쎄, 우리 짜장면이나 먹을까? 이렇게 그렇게 먹어요. 우리 여기 한국어 선생님들도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학교에 왔어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유쌤 우리 오늘 너무 좀 그런데 오늘 도시락 먹지 말고 우리 매일 도시락 먹거든요. 먹지 말고 나가서 외식하자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에 이야기했어요. 목요일에 이야기했는데 금요일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하는데 딱 먹고 싶은 게 안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스부 갈까? 학교 앞에 스부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스부 가서 짜장면 먹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좋아 짜장면 먹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서 그럼 우리는 그냥 짜장면 집에 간 거죠. 그렇게 짜장면 좋아해요. 그래서 메뉴판에도 짜장면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짜장면 먹자 짜장면 맛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의 표준어에는 사전에 있는 표준어에는 요거 자장면 이게 표준어예요. 그리고 짜장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직업이. 그럼 직업이 한국어 선생님이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인데 얘들아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안 돼요. 한국어 선생님이 짜장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이렇게 연습했어요. 1년 동안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짜장면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장면 먹을까? 그러면 음식이라고 아무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표준어는 자장면이지만 자장면 그러면 맛없는 음식, 맛없는 것 같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어 선생님이 돼서 제일 슬펐던 일은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을 수 없고 더 이상 저는 자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2009년인가 11년인가 그 한국 정부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정부가 국립국어원이에요. 거기에서 한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새로운 표준어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새로 생긴 말 중에 이거 표준어로 하자, 이거는 빼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 먹는 사람이 없다. 모두 짜장면을 먹는다. 그러니 2개 다 표준어로 하자. 다 써도 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2010년 이전에 더 옛날에 쓴 책들에는 모두 자장면을 먹어요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책들에. 그런데 그 다음에 2012년 이후에 쓴 책에는 짜장면을 먹어요라고 써 있어요. 응. 왜냐하면 더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2개는 그 중국의 그 면 이름인데 같은 음식인데 한국 사람이 말로만 쓰던 게 짜장면, 글로 쓰던 건 자장면이었는데 2010년쯤부터 2개 다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2번 기억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세요. 여기 뭐가 좋을까요? 맛있다의 느낌이 있는 것, 없어서, 맛이 없어서, 맛이 좋아서, 매워서, 달아서 뭐가 좋을까요? 요거겠지? 응. 왜냐면 맛이 매워서 맛이 달아서라고는 잘 안 하고 맛이 없어서 고추장 떡볶이를 생각해낸 건 아니야. 와, 유레카!
그래서 고추장에 넣어보자, 된장에 넣어보자 한 거니까 맛이 좋아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간장 떡볶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 대답을 해야 다음 줄로 갈 거예요. 1번. 간장 떡볶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OX? X? X? 아, 잠시만요. 썬더마? 자, 여기 간장 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던 음식이다. 그러면 1번은 O. 그쵸? 근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쏜 음식이죠. 에이, 왜 이래요, 아저씨. 이건 잠깐 단어를 바꿔서 말한 거지. 이거 맞아요. 자, 고추장 떡볶이는 궁중에서 먹던 음식이다? 아니에요. 땡. 1950년대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궁중이 없어요, 이때는. 그쵸? 한국에는 궁중이 없어졌어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땡. 떡볶이는 짜장면에 떡을 넣어서 만든 음식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추장을 넣어서 만든 거죠. 그쵸? 자, 고추장을 만들다가 실수로 떡볶이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은 1번. 같은 건 간장 떡볶이는 조선시대. 자, 이제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는 언제부터 먹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요거를 기억해서 한 줄 가리고 써보기. 아, 다 썼으면 2번 써봅시다. 간장으로 만든 궁중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던 음식이다. 자, 이제 3번 해볼까? 우리가 자주 먹는 고추장 떡볶이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자, 4번 조금 길어요. 1950년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짜장면에 떡을 빠뜨렸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고추장 떡볶이를 생각해냈고 그것을 만들어 팔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고, 길어요. 자, 다 쓴 사람은 이제 여기 전체 다시 한번 기억해서 쓰세요 있는데 요거 한번 쭉 읽고 기억을 해서 그냥 자기 글로 써보기. 더 짧아져도 되고 길어져도 돼요. 한번 쭉 읽어보고 기억해서 써보세요.
다 썼어요? 여기 그림 하나 없어졌다. 야, 너 왜 여기 갔어? 어. 음. 자, 여기 떡이 많이 있어요. 그쵸? 맛있는 떡이 많이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와서 볼게요. 자, 일단 한국인이 사랑하는 떡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글에 나와 있는 떡들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그림 요거 보여요? 그래서 막 요거 첫 번째 그림 이거 이 네모난 기계 있죠? 요거 이제 현대식으로 새로 돼 있는데 옛날은 조금 이렇게 도자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시루예요, 시루. 이 속에 떡을 이렇게 넣고 쌀가루를 넣고 여기 있는 건 지금 팥가루를 넣은 거예요. 또 쌀가루를 넣고 팥가루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밑에 물이 있는 스팀처럼 해서 이렇게 넣고 찌는 거예요. 이런 걸 시루떡이라고 해요. 시루떡. 잠시 후에 문장에 나오는 떡들이에요. 이게 시루떡. 그 다음에 이건 팥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좀 크게 해볼게. 하나씩 크게 해볼게요. 요거 팥이에요. 보여요? 보이죠? 이게 팥이라는 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 팥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시루에 있는 이 떡들 있죠? 이 팥으로 쌀가루 위에 뿌려서 이렇게 팥을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위에 뿌린 것도 팥이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건 팥떡이에요. 이것도 팥떡. 팥가루를 찹쌀 밖에 이렇게 묻혀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팥떡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얀색 이것도 시루에 찐 거예요. 이 시루 이 기계에다 찐 건데 이거 첫 번째 생일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찍은 거예요, 사진. 요거는 백설기라고 해요. 백설기. 하얀 눈, 떡 이런 뜻이에요. 백, 하얗다. 설, 눈이 온다. 떡. 하얀 눈의 떡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얀색 떡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송편이에요. 여기 밑에 소나무 이파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시루에다 찌는데 소나무 이파리를 깔고 송편을 놓고 다시 소나무 잎을 깔고 송편을 놓고 이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이렇게 시루에다가. 근데 여기는 보면 이거는 추석에 먹는 음식이에요. 추석에. 여기 위에 꽃이 있죠. 요거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없었어요. 이건 요즘 사람들이 예쁘게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는 요거 없으면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죠. 그쵸? 하프 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만든 게 이게 송편이에요. 송편.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하얀 쌀을 이렇게 기계로 쭉 길게 이렇게 좀 이 정도 굵기로 이렇게 길게 이 정도 길이로 뚝뚝 딱 이게 길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쭉 나오면 기계에서 방앗간에서 나면 뚝 가위로 자르고 또 나오면 뚝 자르고 이렇게 해서 길게 길게 만들어서 또 요 정도로 잘라서 불에 이렇게 구워서 겨울에 여기 옆에 있는 건 꿀이에요. 꿀을 찍어서 먹어요. 예,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길다란. 그 다음에 요거는 떡국이에요. 요 가래떡을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이렇게. 여기는 요만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슬라이스를 해서 여기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스프를 만든 거예요. 떡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긴 떡이다. 요 떡들이 이제 다음 이야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떡들이 어떻게 글 속에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여기 떡은부터 되었다까지 이고리가 읽어보세요. 떡은 곡식가루를 지거나 삶아서 만든 한국 대표 간식이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떡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는 생활연식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쌀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주로 쌀을 일련한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그 다음 하지만부터 여기 만들어 먹었다까지는 리안차오가 읽어보세요. 리안차오. 리안차오. 여기부터 여기까지. 리안차오 지금 저기 안 되나 봐.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봐. 그러면 프리다가 읽어보세요. 하지만부터 만들어 먹었다까지. 네. 하지만 떡은 밥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떡은 주로 특별한 날에 먹었다. 이사하는 날에는 지루떡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고, 자기의 적절에는 수수팥, 떡이나 백설기를 먹었다. 그리고 추석에 송편을 설날에는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 자, 그 다음 이러한부터 의미가 있다고 한다까지는 하우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의미한다고 한다. 네, 이러한 떡에는 각각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시루떡과 수수팥떡을 만드는 붉은 파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사한 집에서의 평안을 빌거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첫 번째 생일에 먹는 것이다. 또 첫돌에 먹는 백설기는 떡의 색깔처럼 하얀고 깨끗하게 아프지 말고 백살같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추석에 반달을 담은 송편을 먹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이며 여자들이 송편을 이쁘게 만들면 딸을 낳는다고 인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설날에 먹는 가래떡의 하얀색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길이가 긴 것은 장수를 의미한다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부터 끝까지 따이완. 네, 이렇게 떡은 주로 이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이라는 인식이 이어다. 옛날에 누워서 먹기, 어른 말을 잘 들으며 가도 덕이 생긴다. 와 같은 속담이 또 이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가도 덕이 생기는 일을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떡. 그랬어요. 여러분은 떡 좋아해요? 여러분은 떡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렇구나. 저도 좋아해요. 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이상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빵 많이 있잖아요. 빵. 근데 빵하고 질감이 너무 다르고 쫀득쫀득하잖아. 그쵸? 이렇게 딱딱 붙고. 그래서 느낌이 말랑말랑하면서도 딱딱 붙으니까 이상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음. 근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스타일의 어쩌면 빵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없었잖아요, 한국에. 그랬으니까 빵은 밀가루로 만든 거고 떡은 쌀로 보통 만들어요. 쌀이나 보리쌀 뭐 이런 곡식들 가지고. 아무튼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자, 떡은 곡식 가루를 찌거나 삶아서 만드는 한국의 대표 간식이다. 그랬어요. 떡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방법이 곡식의 가루. 곡식은 쌀, 보리 그런 것들이 팥 그런 것들이 곡식이에요. 밥이 될 수 있는 그 알갱이들 그런 거고 곡식 가루를 찌거나 찌는 건 밑에 물이 있고 올라와서 스팀하는 거고 삶는 건 뭐예요? 물 속에 넣어서 아예 넣어서 끓이는 건 삶는 거예요. 그래서 찌거나 아니면 삶아서 만드는 대표 간식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자도 없고 빵도 없고 사탕도 없으니까 이런 떡 같은 게 간식이었던 거예요. 아침, 점심 말고 먹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떡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는 생활 양식과 관계가 있다. 했어요. 생활 양식은 뭐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생활 스타일 이런 거죠. 생활 스타일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자, 농경 문화는 뭐냐면 땅에다가 야채나 곡식을 심어서 그걸 키워서 먹는 그런 농사 짓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고 그냥 도시의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보통 정착해서 살았어요. 한국은. 만약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딸 계속 서울에 사는 거예요. 나 부산 사람이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계속 부산에 사는 그런 스타일의 삶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보통 농경 사회예요. 농사 짓는 사회에. 아마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옛날 역사는 비슷할 것 같아요. 농경 사회인 역사는.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들은 유목민이에요. 그쵸? 그래서 양이나 말을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죠. 그래서 몽골에는 게르라는 집을 만들잖아요. 텐트처럼 탁 부셔서 가지고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여기서 살다 그럼 탁 치면 집이 되고 이런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은 부를 때는 아궁이를 만들고 이런 집을 짓고 한 도시에 계속 사는 그런 스타일로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 그 중에서 쌀을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쌀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로 쌀을 이용한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그랬을까? 쌀을 이용해서 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요. 질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음. 근데 빵을 매일매일 못 먹어요. 한국 사람은. 나 빵 정말 좋아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밥 안 먹고 아침에도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중간에 간식으로 빵 먹고 싶고 간식으로 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 거지 밥만 있으면 밥하고 김치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쌀이 항상 몸에 밴 거야 한국 사람. 그래서 밥도 쌀로 먹고 간식인 떡도 쌀로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떡은 밥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재료가 필요하다. 자, 밥을 정말 자주 먹는 밥은 쌀을 씻어서 솥에 넣고 쌀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돼요. 끝. 근데 떡은 굉장히 복잡해요. 만드는 과정도 힘들어요. 그리고 재료도 많이 필요해요. 쌀도 많이 필요하고 팥도 필요하고 콩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떡은 주로 특별한 날에 먹는다. 왜? 엄마가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만들 수가 없어.
밥은 씻어서 물만 넣으면 되는데 떡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스페셜 데이에만 만들어준 거죠. 예를 들면 이사하는 날에는 시루떡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사 가는 날이 되면 아까 여기 위에 그림에 보면 요거 시루에 만들었어. 이거 이렇게 잘라서 이거 되게 커요. 이만해요. 박스만 해요. 그러면 요렇게 잘라서 다른 접시에 담아서 띵동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걸 한 접시씩 동네 사람들한테 줘요.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이사 가서.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띵동 안 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이사 가면 떡을 이렇게 이 떡을 만들어서 칼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옆집에 한 접시씩 이렇게. 자, 그랬고 그래서 이사하는 날에는 시루떡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거 뭐야? 한 접시씩 주고 같이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아기의 첫 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 뭐예요? 365일 되는 날. 우리 그 중간고사 이전에 한국식 나이 이야기했죠. 그거에 보면 이 첫 돌은 그 한국이 아닌 모든 나라에 한 살이 되는 생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날짜는 사실 알 수 없는데 1년, 태어나서 1년이 되는 첫 번째 생일. 그때는 뭘 먹었냐? 수수 팥떡이나 백설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가서 볼게요. 요거. 이 팥을 넣었어요. 수수하고 팥을 같이 넣은 거예요. 수수하고 팥을 넣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수수하고 팥을 이렇게 묻힌 수수떡에다가 팥을 이렇게 묻힌 거죠. 이런 걸 먹거나 아니면 요거 시루떡인데 하얀 쌀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 팥 안 넣고 이렇게 하얀 쌀만 넣어서 이 시루에다 찌면 이렇게 백설기가 돼요. 이거 헛돌 기념에 펄스트 써있죠. 그쵸? 옛날에는 이런 건 안 썼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트도 만들고 펄스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하얀 부분이 쌀로만 된 거예요. 쌀로만 이 시루에 넣어서 쌀가루를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백설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첫 번째 생일인 첫돌에는 수수팥떡 아니면 백설기를 먹었어요. 두 개 다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뭐였어요? 어, 송편 요거 송편. 그쵸? 추석에는 송편을, 설날에는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 이걸 먹는 거예요. 됐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은 시루떡. 이웃과 같이 먹고, 아기 첫돌에는 수수팥떡하고 백설기 먹고, 추석에는 송편 먹고, 설날에는 가래떡을 먹고, 그리고 가래떡으로 떡국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어요. 만드는 건 아주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만들지 않아요. 떡집이 많이 있어요. 떡집이. 떡을 사 먹죠. 맛있는 걸 골라서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 먹어요. 이마트 지하에 식품 코너 구석에도 가면 떡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이쪽 편에 떡집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 집에 가끔 가서 떡 사서 먹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 먹었다. 자, 이러한 떡에는 각각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왜 들어있는 거예요? 떡 속에. 시루떡과 수수팥떡을 만드는 붉은 팥은 아까 시루떡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있는 그 팥이에요. 그게 팥. 그 빈 종류인데 콩은 고소하고 팥은 달달해요. 스위트해요. 팥은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팥을 탁 뿌리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중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팥을, 그러니까 동양 문화니까 팥을 탁 뿌리면 귀신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사한 집에서의 평안을 빌거나 새 이사한 집에서 시루떡, 팥떡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 주고 이러면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귀신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거나 그런 걸 빌거나 아이가 귀신 없는 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생일에 먹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첫 돌에 먹는 백설기 아까 화이트 이렇게 네 개로 네모나게 자른 거 있죠. 하얀 떡, 네모난 하얀 떡. 백설기는 떡의 색깔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기에게 아프지 말고 또 백설기잖아. 똑같은 백인데 백이 하나는 그 백설기의 백이 하얗다의 백도 있고 100개 하는 1, 2, 3, 4, 5, 6, 7, 8, 9, 10, 100. 글씨는 물론 달라요.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글씨도. 그래서 하나는 하얗고 깨끗하게 아프지 말고 살아라. 또 하나는 100살까지 살아라.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추석에 반달을 닮은 송편을 먹는 이유는 아까 송편은 이렇게 그 하프 문처럼 생겼었잖아요. 그 의미는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님 여기에 다 쓸 수 없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썼는데 옛날에 삼국시대 있었어요. 한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이런 글귀가 나온 거예요. 백제는 만월이고 여러분 호텔 델루나 봤어요? 거기에 여자 아이유가 만월이었잖아요. 동그란 달, 보름달 말이에요. 아,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반달, 반달은 하프, 그쵸? 하프의 반달이다 했어요. 근데 유명한 점술가가 그걸 해석했어요. 백제는 이제 꽉 찬,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쓰러지는 일만 남았다. 점점 망하는 일만 남았다. 신라는 반달이니까 앞으로 차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반달에서 이렇게 차오를 일만 남았다. 융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신라가 백제랑 고구려를 다 멸망시키고 통일신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해서 추석에 반달, 미래를 보장한다는 반달을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또 하나의 이한 스토리는 여자들이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송편 예쁘게도 만들었네. 예쁜 딸을 낳겠네. 이렇게 시집 가면 예쁜 딸 낳겠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있어서 가끔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와 엄마가 통편을 밉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장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설날에 먹는 가래떡은 우리 가래떡 아까 하얀 거 낀 거 있었잖아요. 슬라이스해서 떡국도 만드는 가래떡은 원래 그 접시에 있는 것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원래는 끝까지 길게 나오는데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나올 때. 그래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먹는 건데 하얗고 길잖아요. 쌀로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건 하얀색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가래떡의 하얀색은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은 장수. 자,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산다 뜻이에요. 오래 산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에게도 100살까지 살아라, 백설기. 어른이 되어서도 장수해라.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국수 먹었어, 옛날에. 그쵸, 한국에.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를 오래오래 사는 걸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떡은 주로 잔칫날에 잔치는 뭐냐 하면 잔칫날은 영어로 말하면 파티하는 날이에요.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것처럼 새해 파티, 추석 파티 이런 거예요. 잔치하는 날, 결혼하는 날 이렇게 그런 잔칫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떡은 뭐야? 좋은 것이야. 이렇게. 왜? 너무 좋은 스페셜한 날에 항상 떡을 먹었어. 그러니까 떡은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주 쉬운 일. 왜? 누워서 떡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되게 쉬운 일인 거야. 왜? 떡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 때나 매일 먹을 수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 따라 이렇게 누워서 떡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럼 너무 쉬운 일이야. 이런 말이 있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어른들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갑자기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일찍 자라 그럼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 어려운 떡이 자다가도 생겨? 우와 좋은 일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속담이 생긴다와 같은 속담도 이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을 해볼까요?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제일 할머니니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네 선생님 다음 주 시험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백점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쵸?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요거를 읽으면서 요약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잠깐 요약을 하면서 그럼 시간 얼마 주면 될까요? 이거 조금 기니까 지금 4시 11분이니까 30분? 네, 일단 다시 올게요. 그때 다 못하면 조금 더 시간 줄게요.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읽으면서 요약해 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떡에 대해서 다한 사람이 자유롭게 마지막 수업이니까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떡이란 쌀로 만든 옛날 한국 대표 간식이다. 요리법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사나 젖돌 같은 특별한 날에 먹던 음식이었다. 또한 떡의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주인 곳이라는 음식으로 속담에 쓰이기도 한다. 네. 우리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에 이고리가 잘 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쵸? 완벽하고 선생님보다 더 잘했어요. 선생님보다 더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자, 또 해보고 싶은 사람. 또 해보고 싶은 사람이 해봅시다. 파이팅!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톡은 공식 가루를 져서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다. 하지만 덕은 요리하는 것보다 전성과 재료가 더 필요하다. 이 덕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시루떡과 수수발떡을 만드는 같은 괴신을 조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뜻이 있다.
음,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골이랑 조금 다르게 예를 한 개 들었어요. 그쵸? 티엔저도 아주 잘했어요. 자,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제가 준비했어요. 해보세요. 네. 한국은 농경 문화가 발달해서 쌀을 주식으로 해서 조금만으로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뼈를 하나에 조금 먹습니다. 좁은 대성일에 먹는 가이드는 가족의 안녕과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한가위에 송편을 먹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설날에 더 좋은 쌀과 당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저는 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따이완도 아주 잘했어요. 와, 우리 오늘 이거는 길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 자, 또 해보고 싶은 사람. 두 명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 한 명? 없어요? 5, 4, 3, 2, 1, 땡. 없어요. 자, 다른 사람 거는 이제 숙제로 받는 걸로. 숙제해서 선생님이 확인할게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요. 자, 나라마다 여기는 이렇게 두 사람만 읽으면 돼요. 나라마다 다른 젓가락. 여러분 젓가락 알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거 있죠. 숟가락하고 젓가락. 한국은 이렇게 두 개로 된 이런 걸로 밥을 먹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뭐 베트남, 태국 다 있어요. 이 아시아 쪽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 여기는 그러면 리우리 씨하고 청원하고 반씩 읽어보세요. 여기는 리우리 씨의 먼저 리우리 씨의 네. 여기 아시아부터 때문이다까지 읽어보세요. 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젓가락의 재료와 길이는 나라마다 잠시만요. 응?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젓가락은 보통 금속으로 만들고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다. 또한 중국의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길고 끝이 뭉툭한 반면 일본의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짧고 끝이 뾰족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그 다음 청원이 중국은부터 끝까지. 네. 중국은 큰 그릇이 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 멀리 있는 그릇에 음식을 기 위해서 긴 젓가락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개인 접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만 먹는 문화가 있어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생선 요리를 많이 먹어서 생선에 가시를 발라내기 쉽게 끝이 뾰족한 젓가락이 필요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는데
재료는 위주의 식단입니다. 나무로 만든 젓가락으로 먹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젓가락이 쉽게 상하고 위생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으로 젓가락을 쓰게 된 것이다. 네, 잘 읽었어요. 자,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마다 다른 젓가락. 자, 같이 볼게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뭐 그런 나라에 가도 인도네시아 막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도 젓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써요. 프리다는 스웨덴에도 젓가락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쵸? 원래 스웨덴 음식에는 없죠. 일본 음식점에 가면 있겠지만 모스크바는 아니 러시아는 이고리는 왜 안 써요? 없어요. 네, 동양 식당이나 간다면 거기서 쓰는 건데 동양 여기는 안 식당에는 써요. 있지만 원래 러시아 식당에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 주로 사용하는 그 도구예요. 그쵸? 음식을 먹는 도구.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젓가락의 재료와 길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젓가락의 재료는 젓가락을 나무로 만들었는지 스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거죠. 재료하고 그다음 길이. 요만한 길이인지 이만한 길이인지 이런 길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젓가락은 보통 금속으로 만들었고 한국 젓가락은 스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학교 식당에 가도 쇠로 돼 있죠. 숟가락, 젓가락. 그쵸? 금속으로 보통 한국에도 나무 젓가락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금속 젓가락을 써요.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 중국에 가면 대부분의 젓가락이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일본에 가도 나무 밥그릇, 나무 젓가락. 뭐 요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종류의 밥그릇 쓰고 그렇게 해요. 또한 중국의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길고 끝이 뭉툭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젓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더 길고 끝에는 이렇게 좀 약간 찔리지 않는 뭉툭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이 뭉툭하고 그 반면에 일본의 젓가락은 한국보다 짧고 이게 더 숏해.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젓가락이라면 짧고 이렇게 끝에가 뾰족한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끝이 이렇게 뾰족해. 일본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끝이 중국 젓가락은 뭉툭하고 길고 일본 젓가락은 짧고 뾰족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뭉툭하지도 않고 완전히 뾰족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이다. 이런 차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는 문화 그리고 생활 방법이 다른 것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중국은 큰 그릇에 담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어서 멀리 있는 그릇의 음식을 집기 위해서 긴 젓가락이 필요했다. 이거 어떤 소리냐면 한국도 반찬 같이 놓고 먹어요. 같이 놓고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가까이에 작은 상에서 조금씩 반찬이 담겨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면 여러분 중국 사람 많이 있고 중국에 아닌 사람 중국에 안 가봤는지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테이블에 요즘은 이렇게 동그랗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큰 그릇에 음식이 푸짐하게 있어요. 그리고 공용 젓가락이 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멀리 있는 걸 탁 집어서 자기 접시에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뷔페처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뭐든지 커. 밥상도 크고 그릇도 크고 이렇게 집어서 탁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긴 젓가락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은 이와 반대로 개인 접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만 먹는 문화가 있어서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었다. 일본은 개인의 음식으로 이렇게 딱 쟁반에 딱 가져가 자기 것만 먹는 그런 분위기예요. 도시락처럼. 그러니까 젓가락이 길지 않아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은 바다이잖아. 섬이니까. 그렇죠? 생선 요리가 많아서 그 생선 요리를 많이 먹어서 생선의 가시. 뭐냐면 생선의 뼈. 가시 알아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생선이야. 이렇게 있으면 찍찍 찍찍 이렇게. 아, 잘 못 그리겠다. 여기 꼬리. 이거 뼈야. 생선 다 먹으면 뼈 나오잖아. 그치? 그걸 가시라고 해요. 너무 가늘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의 가시를 이렇게 뜯어내야 되죠. 먹으면 목에 걸리니까 빼야 되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뭉툭한 젓가락이면 가시를 이걸로는 이렇게 뭉툭한 젓가락을 가지고는 가시를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생선 가시를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죠. 그런 용도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오늘 그런 게 오늘은 뭐 전 세계가 다 생선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바다가 있는 곳에서만 생선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짧고 가늘고 뾰족한 젓가락이 필요해. 그리고 한국은 유일하게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스틸로 만든 중국하고 일본은 나무인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한국은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썼는데 그 이유는 국 위주의 식단 때문이다. 국이 뭐냐면 스프, 미역국 그런 거. 아니면 요즘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도 다 물이 있잖아. 그치? 그런 그 국 위주의 식단 때문이다. 그래서 식단은 메뉴예요. 메뉴. 나무로 만든 젓가락으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스프 같은 거를 나무 젓가락으로 먹으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젓가락이 쉽게 상하고 나무가 자꾸만 물에 들어가니까 쉽게 상하고 위생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고 오래오래 쓸 수 있고 내구성이 잘 견뎌내는 성능이 뛰어난 금속으로 젓가락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일본인의 식습관은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뾰족한 젓가락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자 음식을 먹으니까 젓가락이 짧아도 돼. 중국은 이렇게 긴데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젓가락이 조금 길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스프가 많이 있으니까 나무가 썩지 않게 부세로 된 금 젓가락을 쓴 거죠. 옛날에는 노쇠를 쓰고 요새는 그냥 일반 스틸을 써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지금 4시 53분이니까 5시 10분까지. 이거 조금 짧으니까 15분이면 되죠? 5시 10분까지 해보세요.
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이번에도 3명 한번 발표해 봅시다. 누가 할까요? 준재, 무조건 잘했다고 할 거니까 해봐. 오늘 마지막이라서 선생님 오늘은 칭찬만 할 거예요. 네. 응. 너무 길어요. 길어요? 오케이. 긴 거 나중에 고치면 돼. 응.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젓가락은 사용하는데 젓가락의 재료와 길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은 큰 그릇에 담은 음식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긴 젓가락이 필요하다. 일본은 자신의 음식만 먹는 문화가 있어 젓가락일 필요가 없고 생선 요리를 많이 먹어서 끝이 뾰족한 젓가락이 필요하다. 한국은 구해주의 시대 때문에 따라서 평소에서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나무로 만든 젓가락 쉽게 상하고 위생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금속으로 젓가락 쓰기 되게 된 것이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본인이 길다고 했으니까 줄이는데 줄일 때는 뒤를 조금 줄이세요. 앞에는 잘 줄였어요. 뒤를 조금 줄이면 돼요. 되겠죠? 네. 잘했어요. 자, 또 할 사람? 누가 또 할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까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이.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돼요. 여러 아시아 나라들은 식사하는 데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젓가락은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 한국은 고기를 먹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해왔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필요한 길이와 모양으로 된 나무 젓가락을 쓴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준재야, 뒤에가 많이 짧아졌지? 오케이. 나중에 이것도 보면서 한번 이고리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조금 줄이면 돼. 알겠죠?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마지막 거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우리. 자, 3번째는 자, 지역별로 다른 제사상의 차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자, 여기는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달라요. 한국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 뭐 제주도에 사는 사람,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 이렇게 그중에 몇 개만 썼어요. 모든 지역을 쓴 건 아니에요. 자, 모든 지역을 쓰면 몇 페이지 써야 돼. 몇 페이지. 그런데 이제 몇 개의 지역을 간단하게 했는데 뭐냐? 여기 보면 제사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제사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상 뭔지 알아요? 오, 이고리 알아요? 와, 신기하다. 준지 알아? 그래.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고리 이상해. 어떻게 알지? 자, 제사상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돌아가신 날,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날에
기도하고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한국의 옛날 전통으로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먹어요. 실제로는. 귀신이 정말로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상이라는 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자식들이 밥을 차려놓고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좀 문장이 아주 짧으니까 누가 읽어볼까? 우리 발표를 안 한 사람들을 읽게 해야겠다. 하루이 읽었어요, 아까? 하루이 어디 갔어? 네, 읽었어요. 읽었어요? 리안 차오는 읽었어요? 아니요. 그럼 리안 차오는 여기부터 올라간다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읽으세요. 세상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음식을 받으며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제사에 놓이는 음식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지역마다 특별한 음식을 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고 구황작물과 채소를 많이 수입하는데 채산성에서 고구마, 감자, 버섯, 콩나물 같은 음식이 올라간다. 다음, 프리다 읽어볼까? 여기 경상도, 여기까지. 경상도 이야기. 경상도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 남쪽의 바다가 있는 북부는 상어를 숙성한 동백이나 건어물을 올린다. 동쪽과 남쪽의 바다에 집에 있는 남부는 민어, 방어, 도미 등 다양한 해산물을 올린다. 그리고 양반이 도시 문을 두샤는 문과 발음이 같은 문어를 올리고 암동이 특산물이 암동 식혜를 올린다.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청원.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세요. 제주도부터 끝까지. 네.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귤과 뻥을 올린다고 한다. 쌀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예전부터 오리뻥을 제사상에 올렸는데 요즘은 다양한 뻥을 올린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보다 명절에 뻥이 더 잘 팔린다고 한다. 그리고 남쪽 지방답게 열대과 인 귤을 비롯하여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사상의 음식은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의 한 장면인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제사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라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죽은 사람 이야기도 음식과 관계 있는 죽은 사람에게 한국에서 옛날에 그냥 가정에서 제사라고 해요. 제사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중국에서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나 스웨덴 같은 서양에서는 성당에 가서 카톨릭 교회에 가서 아마 기도하겠죠? 이렇게 음식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그럼 한국에서 어쨌든 옛날에 전통 문화 중에서 제사에 대한 거 알아볼게요. 자, 제사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올리고 상에다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어른에게 준다 이런 의미에서 올린다, 바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제사에 놓이는 음식의 종류는 제사 상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음식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지역마다 특별한 음식을 올리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건 비슷해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뭐 과일이 있고 이런 것까진 비슷한데 근데 추가로 약간씩 지역마다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원도는 자 강원도가 나왔는데 우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국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제주도. 그럼 이쪽 이만큼 여기 여기 지금 서울 용인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경기도예요. 여기 강원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경상도 나와요. 경상도는 여기 경상도를 반으로 잘라서 북부 남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오늘 이야기에 여기 제주도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원도는 여기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고 구황작물과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랬어요. 산이 많아요. 강원도에는 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행 가보세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다음 구황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황작물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고구마, 감자 그런 거예요. 땅 속에서 나오는 작물이에요. 식물을 심으면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포테이토 그런 것들이 구황작물이에요. 그런 구황작물과 채소는 야채, 배추 이런 것들 야채를 많이 재배하는데 제사상에도 고구마, 감자, 버섯, 산나물 같은 음식이 올라간다. 강원도에서는 기본적인 밥, 국, 고기 이런 거 플러스 이런 나물이나 고구마, 감자도 제사에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상도 어디예요? 경상도는 여기예요. 여기 그쵸? 여기 경상도예요. 경상도는 어떻게 하느냐?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 이 경상도를 이렇게 컷해서 여기 북부, 여기 남부.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쪽에 바다가 있는 북부는 자 바다는 여기 바다야. 바다. 그럼 북부는 어때요? 여기 한쪽만 바다가 있죠. 그렇죠? 남부는 동쪽하고 남쪽하고 두 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바다가 있는 북부는 상어를 숙성한 돈베기. 이건 음식 이름이에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거는. 선생님 경상도 사람 아니고 선생님은 태어날 때 강원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대부분 서울에서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서울 사람이죠. 잘 모르는데 상어라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상어를 숙성해서 돈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숙성한 돈베기나 건어물은 바다에서 나온 오징어 같은 거 말린 거예요. 말린 거. 우리 만약에 맥주 마시러 가면 오징어 이렇게 말린 거 구워서 찢어서 먹죠. 그런 것들이 건어물이에요. 말린 바다에서 나온 생선들 그런 거예요. 건어물을 올린다. 동쪽과 남쪽이 바다에 접해 있는 남부는 자 남부 여기 동쪽하고 남쪽하고 다 바다인 이 남부는 민어, 방어, 도미 이건 물고기의 이름이에요. 피쉬의 이름이에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물고기가 뭐가 뭔지 잘 몰라. 아무튼 민어, 방어, 도미 같은 생선을 다양한 그런 해산물을 제사상에 올린다. 그리고 양반의 도시 안동은 어디냐? 이 북부 경상북도의 여기 요 안쪽에 있는 내륙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륙 지방인데 여기는 그 옛날 한옥마을 이런 거 유명해요. 그래서 안동은 학문을 뜻하는 여기는 옛날 대학도 막 안동에 많이 있어요. 병산서원, 뭐 소수서원 이렇게 유명한 옛날 대학들이 안동에 많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뜻하는 문, 이 문자와 발음이 같은 고기예요. 오징어 친구예요, 문어. 오징어보다 좀 큰 거예요. 오징어보다 작은 건 그 낙지. 오징어가 중간이면 문어를 올리고 안동의 특산물인 안동 식혜를 올린다. 그러니까 문어도 올리고 안동 식혜라는 음식도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주도 여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이거 있으면 자, 제주도는 이거 X 한번 해야겠다. 다른 지역과 달리 귤하고 빵을 올린다. 굉장히 특이해요. 귤을 올리는 거 조금 이해했어요. 귤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빵도 올린대, 빵. 쌀이 귀했던, 왜 그랬나 보니까 쌀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예전부터 보리빵을 제사상에 올렸는데 요즘은 다양한 빵을 올린다. 옛날에 쌀이 별로 없어서 보리를 심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논이 많지 않으니까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보리빵을 올렸는데, 그래서 요즘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보리빵을 올린 게 유래가 되어서 이제 요즘은 빵가게에 빵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빵을 올린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보다 명절에 빵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사고 이래서 빵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보다도 추석이나 설날 그런 명절에 제사상을 만드니까 집에서 빵이 더 잘 팔린다고 한다. 그리고 남쪽 지방답게 열대 과일인 귤을 비롯해서 아까 귤과 빵을 올린다고 했죠. 귤은 물론이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선 신기해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사상의 음식은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의 한 장면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음식을 차리는 상을 그 기도하는 행사를 제사라고 하고 그 음식을 차린 것을 제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다르다. 한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강원도 특이하게 기본적인 건 다 같아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뭐 고기가 있고 과일이 있고까진 같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산나물, 버섯 이런 것도 올리고 경상도 북부에서는 상어를 숙성한 돈백이나 건어물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민어, 방어, 도미 같은 것도 올리고 그쵸? 여기 선생님 오타가 났네요. 해선물 아니고 여기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그런 걸 올리고 양반도시 안동에서는 문자하고 학문의 문자하고 발음이 같은 문어 여기 문어라는 그 오징어보다 큰 생선이에요. 문어를 올리고 식혜도 올리고 제주도에서는 귤, 바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빵 쌀이 별로 없어서 빵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조금씩 어떤 문화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에 했던 오늘 이 제사상 이야기랑 위에 젓가락 이야기랑 그 다음에 떡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각자 요약해서 과제로 올려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3시에 줌으로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줌으로 시험을 볼게요. 준재하고 채티엔저는 여기에서 시험 봐도 돼요. 알겠죠? 네. 음, 네. 그리고
그냥 그쪽은 어차피 외국에 있어서 카톡 올려주면 그쪽에 해도 되고 2개 중에 네.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반은 벌써 한 명도 없이 그 친구들이 결석 한 명도 없이 전원 출석해서 끝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시험 다음 주 시험 공부 일주일 동안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수업이 끝나서 심심하면 국제관 3층에 놀러 오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교수님도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